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조합은 그라쿠스님이 판매하는 아로니아 베리를 소개합니다. 시중에 아로니아 즙 등 아로니아를 이용한 음료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의 아로니아 음료는 모두 폴란드 등에서 고행물을 수입한 것을 희석한 겁니다. 그러나 그라쿠스님의 아로니아는 유네스코 지정 국제환경보전지역인 전북 고창의 황토에서 재배된 국내산입니다. 아로니아 베리를 국내에서 첫 재배한 지역이 바로 고창이고요. 작년에 첫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생의 아로니아가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영양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고창 아로니아 베리가 바로 5년산입니다.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크림베리 등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냉동 제품이 아닌 주문 후에 바로 수확하여 배송되는 국내산 아로니아 베리 생과.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그라쿠스님의 아로니아 베리를 추천합니다. 구입 문의는요 010-9067-6681 또 있습니다. 010 똑같은 번호입니다. 9067-6681. 즙으로 된 제품을 원하시면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 발전을 위해 후원될 예정입니다. 광고였습니다. 밤바다의 멋과 다양한 먹을거리, 재개장한 세계박람 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케이블까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라면 여수 여행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여수에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엘레나 호텔이 있습니다. 가족형 비즈니스 호텔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인터넷창에 여수 엘레나 호텔을 검색해보세요. 최상의 서비스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예약 시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예약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국에 66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수 엘레나 호텔. 네, 8월 29일자 조간신문이 전한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혈압이 오른 상태에서 브리핑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군요. 예, 사전에 그래서 혈압약을 먹고 왔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3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영호 씨 주치의는 전 통합진보당 대의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 동부병원 3층
기자회견장에서는 보라색 상의에 흰 가운을 걸친 김영호 씨 주치 이보라 내과과장이 마이크 앞에 서서 김 씨 상태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경찰 등에 따르면은 이보라 과장은 2012년 통합진보당 서울 마포구갑 부위원장에 당선됐던 전 통합진보당 대의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웃음부터 나오게 됩니다. 왜 이 보라색 상의를 입은 것은 통합진보당의 당 색깔인 보라색이죠. 예. 예. 그걸 이야기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근데 또 이름이 이보라기 때문에 예. 보라색 상의는 통합진보당 색깔을 상징하는 것이다. 차마 이런 글은 또 쓰기 민망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예. 근데 보라색이라는 점을 첫 문장에서 다룬 점은 조선일보의 이런 어떤 의도가 또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예. 이 기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조선일보 이런 시각이라면. 예.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는 전 일본군 장교. 이 기사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경찰 관계자가 한 말인데, 김영호 씨가 속해 있는 금속노조도 민주노총 산하이니 보건의료노조가 있는 병원에 가면은 김영호 씨 상태에 대한 보안 유지나 협조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아니, 김영호 씨가 그러니까 민주노총 산하의 한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병원에 들어가서 뭐 단식을 하고 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 안에서 보름달빵 뭐 이런 거 먹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주는 내용으로 전 봅니다. 예. 김영호 씨가 가짜 단식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른바 일베들의 주장과 또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도 갖는데 말이죠. 예. 관련 정보는 기사에 보니까 경찰 등, 네. 예, 경찰 이외에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정보들을 줬다는 얘기네요. 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말이죠. 예,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한 70만 됩니다. 민주노총이 굉장히 강성한 조직이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지만 산별노조의 어떤 자체적 또 자치적 이런 역량 또 활동 이런 것들이 집산된 어떤 합의체의 형태 아닙니까? 민주노총이. 근데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다 보니까 서로 뭔가 야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입니다. 예. 그럼 보건의료노조 산하가 아닌 병원 찾아가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통합진보당 대의원이 아닌 그런 통합진보당 출신이 아닌 그런 의사를 또 찾아다녀야 할 것이고요.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동아일보 이면을 보면요. 4월 17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당시 단상을 향해서 책임자를 바꿔줘라고 고함친 다음 돌아서서 XX 받아버릴까 한번 이렇게 김영호 씨가 당시 발언한 부분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영호 씨가 해명을 했는데 경호원들을 향해서 한 말이다. 이런 겁니다. 아니 뭐 경호원이 아니라 대통령을 상대로 한 말이었다 할지라도 자식을 잃을 위기에 놓인 부모가 그런 말도 못합니까? 세금 줘가지고 국민들의 안전을 챙기라고 앉힌 대통령한테 말입니다. 안 그런가요? 왜 여왕시하죠? 지금 우리가 왕을 뽑았습니까? 대통령한테 그런 말 왜 못합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동아일보 기사가 좀 이상합니다. 유민 아빠가 이른바 막말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이렇게 했는데 기사 중에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는 경호원에게 그럼 욕해도 되는가?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게 또 소제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니, 통상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에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본문에는 없고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초 기사에는 있었는데 예. 편집자가 편집을 하면서 예. 기사가 넘치면은 예. 지면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예. 기사를 잘라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잘라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잘라내놓고 이미 설정한 제목은 제목을 그대로 유지한. 예. 그런 걸까요? 예. 어쨌든 본문에는 없는
그러나 본문보다도 훨씬 가독성이 높은 제목에는 경호원에게는 욕해도 되나? 이런 비판이 김유민 양 아버지에게 제기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 편집부의 이면 편집자에게 아마 알아봐야 이거는 사실관계가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한편 동아일보는요,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단식을 중단하고 미음을 먹고 있는 사진을 실으면서 일각에서는 김영호 씨를 둘러싼 아빠 자격과 막말 논란 등이 확산되니까 이런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단식을 중단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닷새를 했습니까? 열흘을 했습니까? 46일을 한 사람입니다. 생사의 고비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주변에서 그렇게 뜯어 말리고 있는 그런 형국에서 결국에는 살아서 투쟁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국 단식을 포기한 건데 이걸 갖고 세간의 어떤 그런 논란 때문에 결국에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식을 중단했다? 참 진짜 어떻게 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들을 할까요? 이런 인격살인을 할까요? 예. 오늘 동아일보는 또 일면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결성단체를 분석해보니까 756개 단체 가운데 254개가 광우병 시위 때도 참여를 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756개 단체와 한미 FTA, 광우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때 결성된 연대기구 참여단체를 분석해봤는데 이를 비교했더니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1841개 단체 가운데 254개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 및 정리해고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에 소속된 단체 67개 가운데 26개가 국민대책회의에 이번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해군기지 반대는 44개 가운데 16개, 용산 참사 대책위에는 88개 단체 중에 30개, 한미 FTA 저지 같은 경우 270개 중 40개가 이번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민주노총 그리고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농이라고 하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같은 4개 단체는 6개 이슈 관련 대책기구에 모두 참여했다고 합니다. 아니 광우병 때나 지금이나 혹은 앞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쌍용차 문제, 용산 문제, 또 제주 해군기지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국가, 정부의 책무인 안전의식 부재를 질타하는 차원에서 결성된 기구 아닙니까? 아니 시민단체는 이런 거 문제 삼으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광우병에 비해서 세월호 때 참여한 단체가 13.8%라고 밝혔죠. 86.2%가 정치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국민적 이슈란 얘기예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물론 용산의 문제나 쌍용차 문제나 한미 FTA 문제 모두 다 진보의 이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인 여파를 미치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아니 시민단체 정당하고도 또 명분 있는 활동에 대해서 왜 이걸 갖고 문제를 삼죠? 예. 왜 이게 기사거리가 되죠?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예, 이 이슈들 중에 예.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그 시국회의 예. 이 사례는 언급을 안 했네요. 예? 예. 글쎄 말입니다. 예. 여기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이 지금 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예. 이렇게 쓸 법한데 예. 그 내용은 빠져 있어서 좀 의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동아일보 얘기는 이런 거 아닙니까? 전문 대목군에게 끌려다니는 야당이다. 예. 이런 인식을 심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 대상들의 결집된 의사표시 이런 것들을
타두리를 치는 거예요. 외연을 막습니다.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많은 국민에게 여파를 미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이들만의 그동안의 위기 탈출 대책이었습니다. 여당과 정치적 이익이 맞닿아 있는 보수 언론의 상투적인 수법이죠. 우리 조상훈 국장님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찰이나 혹은 국정원이 김영호 씨의 당적을 뒤져보지 않았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당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조선일보 이면이었던가요? 예, 3면. 김영호 주치의는 전 통합진보당 대의원. 네. 이 주치의 대신에 여기 김영호 씨가 뭐 당원이라고 기사가 나왔겠죠. 예. 뭐 그렇지 않아도 김영호 씨가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이 돼서 자동적으로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조합원이 됐는데 민주노총이 배후에 있다. 이런 식으로 김영호 씨를 엮었던 그런 보수 언론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 민주노총 조합원이 70만입니다. 70만. 참나 기가 막혀서. 오늘 그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를 보면은 야당 걱정을 또 합니다. 조선일보 일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유민 아빠에게 끌려다니다가 길을 잃은 야당. 이런 제목입니다. 단식 정치는 일단락됐지만 야당은 난파 직전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130년 국회의원의 위임을 받아서 진행했던 여야 합의를 2번이나 파기했다. 이런 과정에서 야당은 일반 여론과 여당은 물론 야권 지지층 그리고 세월호 유족에게조차 외면당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창당 직전 40%에 육박했던 지지율이었는데 최근에 23.2%로 반토막이 났다. 이러고 조선일보는 야당 걱정을 합니다. 아니 그 유족의 뜻을 배제한 채 야합에 가까운 그런 합의를 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야당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닐까요? 그런 분석은 조선일보에 없습니다. 중앙일보를 보니까 처음 본 낯선 그 얼굴의 사람이 일면 사진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황주홍 의원입니다. 장외투쟁을 반대하는 15인 서명파 의원의 선두에 서 있는 황주홍 의원이거든요.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묘하게 그 황주홍 의원과 대비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의원과 함께 광화문 광장 농성장에서 단식하고 있는 오늘로 9일째입니다. 정청래 의원입니다. 정청래 의원과 황주홍 의원이 작년에 아주 심하게 들이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황주홍 의원 발언을 이제 문제 삼은 건데요. 9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던 발언도 있었고 문재인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와 함께 정계 은퇴를 요구한 점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박정희 묘소를 참배하지 않았다면서 비판한 점 아울러 평양에 가면서 왜 종편에는 안 가는가라고 동료 의원들을 지적한 점 박정희를 세종대왕보다 존경한다. 이렇게 말한 점. 이런 점을 들어서 정청래 의원이 황주홍 의원을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 처갓집이 전남 강진인데 이 전남 강진이 지역구거든요. 예. 해남하고 황주홍 의원이 말입니다. 내 처갓집 동네의 국회의원이지만 처남한테 들으니까 대선 때 코빼기도 안 보이고 중앙에서 언론 플레이만 일삼는 비양심적인 사람이라 불의를 격퇴하는 차원에서 황주홍 의원을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국회의원을 떠나서 참 나쁜 인간성의 소유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의원총회에서는 아예 대놓고 그 앞에서 눈 쳐다보면서 비난을 한 그런 사이기도 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황주홍 의원을 그렇게 비난했다는 겁니다. 자, 그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단식하는 것과 조중동의 격찬을 받으며 장외투쟁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 누가 더 국민에게 야당답게 비춰질지 그건 애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더는 자력으로 복지비 부담을 감당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전국 226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복지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관련 예산이 올해는 7천억, 내년은 1조 5천억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작년보다 2,542억 더 늘어났다 이렇게 집계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 기초연금 관련한 공약은 중앙정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중앙정부에서 공약해놓고 이행은 전국 지자체가 다 알아. 뭐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생색은 지들이 내놓고 왜 그거와 관련해서 뒷감당은 이 지자체 보고 하라는 겁니까? 사실 그 참여정부 당시 때만 하더라도 지방교부금이 한 115% 증가했었습니다. 예. 뭐 그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국세긴 합니다만은 그 종합부동산세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 중에 9억 이상 집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걷었던 그 종합부동산세. 이 수입은 국세 수입이긴 합니다만은 이 수입을 걷어들여서 참여정부는 지방에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MB정부 들어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흐지부지 됐고요. 또 지방에 가야 될 돈들 아끼고 또 아껴서 4대강 사업에 갖다 썼던 거 아닙니까? 2009년까지의 그 상황을 집계해 보면은 참여정부 때 115% 증가한 지방교부금은 2009년 말 마이너스 8%입니다. 제가 그 이후 통계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여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지금 무상보육 그리고 기초연금 이것도 물론 중앙정부가 이제 부담하는 목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또 지자체에 상당 부분 떠넘겨 버렸으니 이쪽에서 디폴트 선언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동아일보 1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이 애국가의 음을 낮춰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자 부산 시립교향악단과 수원 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지낸 바이올리니스트 김필주 씨, 나이 60살인데 이분이 동창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애국가를 3도 낮게 부르면 단조의 기운이 느껴지며 아주 우울하고 어두운 맥 빠진 애국가가 된다 라면서 진보 교육감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에 의해 시행된 애국가 낮춰 부르기는 전교조에서 애국가를 기피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운동권 노래보다 애국가를 하위에 두려는 무서운 전략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앞머리에 실은 겁니다. 예. 자, 이 글이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순식간에 확산됐는데 이 김필주 씨가 애국가는 기백이 있고 장엄해서 듣는 이들의 힘을 돋운다는 게 자랑거리인 만큼 다소 부르기 어렵더라도 원래대로 불러야 한다. 음역을 낮춘 애국가는 조기를 단 것과 다름없다. 조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애국가 음역을 낮추기로 한 것은 문용린 전임 교육감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문용린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은 아니잖아요. 그죠? 문용린 교육감은 왜 이렇게 낮춰서 부르도록 했느냐. 학교 현장의 음악교사들로부터 애국가의 음이 높아서 변성기 학생들이 부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3도 낮게 음역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보다 앞서서 역시 보수교육감이 있었던 충북도교육청도 지난해 1월 음역대를 한두 단지 낮춰 부른 애국가 CD를 만들어서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바 있었습니다. 뭐 논란은 여기서 끝나는 거네요. 예. 전교조 음모론.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립이 안 되면 그 아까운 지면 왜 이런 기사를 싣죠? 동아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음역 낮춘 애국가 씁쓸한 음모론. 네. 이 음모론이 씁쓸하다는 건지 네. 이걸 제기한 분 있죠. 네. 예, 이게 씁쓸하다는 건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동아일보 오늘 지면 모자라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뺀 걸로 보이는데 말이죠. 그 또 본문에 없는 내용이 이제 부제에 그렇게 들어간 걸 보면 말입니다. 경호원에게는 욕해도 되는가 이러면서 김영호 씨를 비난했던 그런 내용. 이와 관련한 그런 편집 사고가 있어 보이는데 다른 면에서는 지면이 남아서인지 예. 뭐 가치도 없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실어서 뭐. 정작 올해 광복절 행사 때도 이 지장조로 애국가를 불렀다고 기사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 행사 때도 그렇게 낮춰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를 지금 전교조가 핸들링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왜 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아일보 16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교육 관련한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경향신문 1면에 실린 건데 교육 관료를 하다가 초중등 사학으로 가서 임원이 된 사람이 전국적으로 1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학으로 간 교피아 10명 가운데 7명은 초중등 사학의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교육청 출신으로 분석됐다는 겁니다. 사학에 포진한 교육 관료들이 결국 사학의 민원 창구가 되고 교육당국의 감사를 막아내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겨레 오면을 가보겠습니다. 이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일대에서 발견된 동공 7곳. 이거는 지하철 9호선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부실 시공 때문이라고 서울시가 밝혔는데요. 자, 그런데 지하철 9호선 이 시공 한 곳은 삼성물산이지만 발주한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 아닌가요? 예. 예. 지하철 공사가 허술하게 진행됐는데도 시공사가 결국 책임지는 턴키 방식, 그러니까 턴키라고 하는 것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걸 말하지요. 그리고 책임감리제 적용사업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울시가 그동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책임론이 제기됩니다. 실은 이 송파 지역, 서울 도로 함몰 지역의 31%가 바로 송파 지역입니다. 지반이 약한 적층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사가 그래서 정교하고 감독이 철저했어야 하는 건데 서울시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보고 복구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같은 면에 있는 기사 이것도 주목됩니다. 서울시가 석촌 지하차도 초대형 동공의 발생 원인을 지하철 9호선 공사 탓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은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싱크홀은 낡은 하수관로에서 물이 새어나면서 지반이 무너져 생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낡은 하수관로를 일괄적으로 다 교체하지 않는다면 이 싱크홀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형태의 싱크홀은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획기적인 그런 그 낡은 하수관로 교체 작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차를 몰고 갔는데 땅이 확 걸려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서울 시민들 모두가 노출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단 서울시뿐입니까? 낡은 하수관로. 예. 여기서 물이 새 나가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있는 이런 현상. 이거 진짜 이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한겨레 12면을 보겠습니다. 이배용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과거에는 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이었는데요. 이분이 외부 강연으로 10달 동안 1,337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모두 업무 시간에 이루어진 외부 강의라고 합니다. 강사료가 고액인 점도 아무래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장이 2주에 한 번꼴로 특강을 이유로 해서 자리를 비워도 이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 원장직이 뭐하러 있는 건지. 예, 이 원장직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예. 한겨레 신면을 보겠습니다. 대형마트 올 추석날 영업할까요?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대부분 연다고 합니다. 사실 고객이 평일에 47% 그리고 매출이 평일에 55%입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고객의 또 매출인데 굳이
추석날 문을 열어가지고 이 노동자들 연휴에 쉬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영국은요, 성탄절에 반드시 쉬도록 하는 크리스마스 데이법이 있어서 대형마트들이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백화점도 명절 연휴에 이틀은 쉬는데요. 대형마트의 명절 당일 영업은 이건 문제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향신문 16면을 봤습니다. 특집면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특집면이라 할지라도 여기 실린 기사는 기사 아닙니까? 또 바이라인에 보니까 기자는 아니지만 기획위원이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기사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사람 인자가 크게 이렇게 부각되고 그 옆에 삼성 마크가 있네요. 결국 사람이다.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기업의 중심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수한 사람 한 명이 1000명, 10,000명 먹여 살린다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말처럼 인재 경영은 기업의 미래, 성장력을 책임지는 핵심 키워드다. 라면서 최근 기업들이 인재 경영에 집중하고 있는데 삼성의 사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도대체 왜 경향신문에 실렸죠? 중앙일보인 줄 알았습니다. 이 아무래도 PR성 기사가 되겠죠. 예. 그러면 뭐 광고면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PR 페이지라고 아예 못을 박든지 해야 되는데 특집면, 기사로 오인되게 하는 그런 면에다가 경향신문이 대놓고 삼성을 응원하는 격입니다. 저는 바이라인 아래 이 삼성 그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경향신문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예. 신문 매체에서는 이제 협찬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예. 아마 다른 광고지면에 혹시 삼성 광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예.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결국 사람이다. 저는 왜 이 기사를 보면서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이 생각이 날까요? 예. 마지막 기사 하나만 보겠습니다. 한겨레 24면에 실린 내용인데요. 종북 부부라고 해가지고, 이 통합진보당 소속의 김재현 의원 부부 등을 거론하면서, 종북 부부 베스트 5, 뭐 이런 방송을 내보낸 채널A. 기억하시죠? 이봉규 정치평론가.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종북 막말 방송을 한, 이봉규 씨뿐만 아니라 언론사도 공동 책임을 지라. 이러면서 채널A와 이봉규 씨에게 1,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동안 종편들은 생방송 중에 출연자의 돌출 발언을 막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생방송에 출연시켜가지고 방패막이를 이렇게 삼았거든요. 방패막이 논리를 삼았거든요. 예. 그렇다고 뭐 또 이 프로그램들을 녹화로 이제 바꾸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뭐겠습니까? 생방송 중 출연자의 예상치 못한 원치 않았던 돌출 발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예? 선수끼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팩트TV 촬영 녹취본. 유민희 아빠가 단식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오전 새누리당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영석입니다.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을 환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표와 새누리당 지도부 간의 두 차례의 대화 속에서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신뢰가 회복된 것도 단식 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새누리당이 정말로 완고하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의 특별법 요구, 진상조사위원회 요구를 묵살해오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 만났지만 두 번 만남의 결과 모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누리당의 입장, 우리 가족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양자 간의 불신이 깊었는지, 그 입장 차이가 얼마나 큰지만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유가족을 만나서 대화를 했고, 그래서 진전이 있었고, 그래서 유민 아빠가 단식을 풀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누차 직접 강조하고 요청을 했던 이 세월호 참사와 우리 가족들을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던 그런 우리의 바람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입장을 당장 철회하거나 또는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이 진심 어린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당장 대화도 중단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착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러자 새누리당 윤영석 대변인, 추가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서는데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단식 중단에 관한 오전 브리핑에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에서는 오전 브리핑에 대해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이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간의 두 차례 만남의 성과인 양 발표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브리핑의 진위는 두 차례의 만남 속에서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이 새누리당의 두 차례 만남의 성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유가족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행위를 결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기존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드립니다.